기본이 되는 도수를 뽑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피 프리즘 처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고가의 안경 렌즈일수록 고수 금안사, 고수 안경사에게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2015년도부터 안경을 맞추신 분이 계신데 송 선생님이십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안경은 저에게 맞춘 게 아닙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저에게 제일 저렴한 안경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안경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줬다느니 아니면 이거 옛날 거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테를 보면 알죠? 전혀 옛날 테가 아닙니다. 이 옆에 부분이 살에 닿지 않습니까? 관자놀이에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이 안경테를 사용한 기간을 대강 알 수 있거든요.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닳아지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완전 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 거다.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괜찮은 안경을 맞춰 오신 겁니다.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저에게는 싼 걸 하시고 대형 매장이나 고가 정책을 펼치는 어떤 안경원에 가서는 비싼 걸 맞추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안경을 자동 렌즈 밑에 넣어서 얻은 값입니다. 보시면 플러스 175에 마이너스 180축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이게 제가 해드린 값입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225에 마이너스 185축입니다. 그러니까 원시가 두 도수 저교정이 되었고요. 난시는 같지만 축은 80도로 5도 정도 오차가 있는 거죠. 85도로 해야 되는데, 왼쪽을 봐볼까요? 왼쪽은 더 심각합니다. 플러스 150에 마이너스 050, 70축이죠. 플러스 225를 넣어야 되는데 원시가 세도수 저교정이 되었죠. 난시가 세도수 075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두 도수만 들어갔습니다. 축도 15도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70도입니다. 85도입니다. 이렇게 도수가 방향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갭이 많이 난다. 오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일 수 있지 않느냐? 왜 네가 측정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원시라고 하는 게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좋아진다. 백내장이 온다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수면이 정시고 수면 위에 공중이 근시고 수면 아래 물속이 원시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죠. 플러스 225 정도로. 그런데 이게 플러스 175 정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낮은 거지 않습니까? 안경은 낮게 써야 되죠. 도수를 높게 쓰면 안 되죠. 근시 마이너스 300인 사람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400을 써버리면 과교정이 되잖아요. 높이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225를 넣어야 되는데 플러스 175를 하면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과교정인 것이죠. 하지만 원시만 놓고 보면 저교정인 거죠. 기준을 여기로 삼아야 되니까. 기준을 여기로 삼았을 때 원시 저교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이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교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원시는 저교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교정이다 라는 것이죠. 이분은 눈이 피곤한 것이죠. 잘 보이는 것 같지만 피곤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렌즈를 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이고 이게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이제 자동 렌즈 미터 그리고 수동 렌즈 미터로 인점을 다 찍었습니다. 점이 3개가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얀색 보이시죠? 이거는 자동 렌즈 밑으로 찍은 거고요. 하얀색 옆에 빨간색 있죠? 이거는 수동 렌즈 밑으로 찍은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높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낮고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높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OH는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안경사가 조제 가공을 하는 중에 실수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4.5mm고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여기부터 여기가 더 여기부터 여기까지보다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36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단안 PD가 34.5, 32.5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맞게 돼 있지만 왼쪽은 4mm 정도 오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제 가공 중에 오차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 하나 세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 왜 일부러 했느냐? 사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이 안경사가 어떤 사위가 있다고 생각
생각했을까요? 지금 수직 사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수평 사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직 수평 다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원시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이 아래로 가 있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아래로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왼쪽은 위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프리즘이죠. 베이스 다운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갑니다. 황반이 이 빛을 잡기 위해서 글러브라서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 안경사는 이 사람이 원래 눈이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상사위죠. 그래서 우한 상사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 다운을 걸어줘 가지고 빛을 꺾어주면 이 사람이 이 상태로 그대로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 눈을 내려야 하는 수고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눈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한 상사위라고 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요 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평을 보려면 위에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준 거죠. PD를 넓게 해줬으니까 원시니까요. 베이스 아웃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이 기저 방향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눈이 이렇게 돌겠죠. 황반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안으로 모여 있다. 안에서 바깥으로 벌리는 게 내사위니까 이 사람은 내사위 아니다. 그러니 베이스 아웃을 넣어줘서 빛을 귀 쪽으로 가 있는 황반에 쏴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한 상사위 그리고 내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저는 2번이 맞다고 봅니다. 2번의 가설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보통 오차가 생기면 이렇게 심하게 오차가 생기지를 않거든요. 재보면 0.5mm나 1mm 이 정도 오차가 생기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22mm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25mm입니다. 3mm가 차이가 납니다. 수직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로 오차가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리즘을 처방할 정도면 상당히 양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주 기본이 되는 도수는 잘 못됐다 이거죠. 이렇게 도수를 잘 못한 상황이면 이것 때문에 프리즘이 유발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발된 프리즘이 고정된 안위의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프리즘 처방을 해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 정확하게 기본이 되는 도수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프리즘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되는 도수를 뽑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피 프리즘 처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지금 양안시 공부를 안경사들이 하고 그러니까 프리즘 처방을 막 합니다. 프리즘 렌즈는 비싸죠. 렌즈 자체도 좋은 걸 쓰지만 그 프리즘 처방을 하는데 들어간 노하우 이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단 말입니다. 저는 프리즘 렌즈를 비싸게 받는 거에 대해서 하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설피 공부를 해가지고 남발하는 것 그것은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너는 프리즘 검사를 안 했냐? 이 사람 양안시 검사를 안 했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하고 정밀검사로 들어가 볼까요? 정밀검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프리즘 처방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럼 정밀검사 해주세요. 내 눈이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진행을 하고 아니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스톱할게요. 이러면 거기서 스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프리즘 처방을 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정도까지 예상을 안 하신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지 말 건지 의향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저렴한 걸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매번 안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분은 뭐 어렵건 나에게 저렴한 걸 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밀 검사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싼 걸 할 건데 왜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하지? 비싼 거를 팔려고 이러나 아 부담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렌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면서도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부터 이 모서리까지의 대각선 길이가 중요하죠. 이 대각선 길이가 길면 파이가 큰 렌즈를 주문해야 되거든요. 안경원에 있는 원시 렌즈는 파이가 65mm입니다. 그래서 75mm를 특별히 주문해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 렌즈가 아직도 안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셨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큰 태는 프리즘 렌즈가 아니라 일반 렌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큰 태를 선택한 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프리즘 처방을 할 생각으로 했다면 그 안경사가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중심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이 안경사들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을, 안경인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안경사들이 계신다면, 아니 너만 그래 고수 안경사고 그만 사고 남들은 다 선무당이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라고 짜증이 좀 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그만 사는 안경사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함부로 프리즘 처방을 막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할 겁니까? 실제 사례, 잘못된 안경의 큰 부작용 말씀드렸습니다. 프리즘을 넣어야 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이제 다음에는 한번 제가 검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설령 이 사람이 수직사위나 수평사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수를 정확하게 한 게 차라리 낫지, 기본적인 도수를 틀리게, 기초를 틀리게 하고 프리즘 처방을 한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더 눈에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에게 하는 4만 원짜리 렌즈가 하수에게 하는 20만 원 이상 렌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40만 원, 50만 원짜리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고 12만 원짜리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다 했을 때 정말 고수에게 한 12만 원짜리가 하수에게 한 4, 50만 원짜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그 말이 맞죠. 고가의 안경 렌즈일수록 고수 안경사에게 맞춰야 됩니다. 고수의 셰프는 재료가 조금 부실해도 맛을 만들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하수 셰프는 맛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수가 요리를 한다라고, 한 사람이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선한 식재료로 하는 게 당연히 맛있겠죠. 고수에게 안경을 한다면 고가의 안경 렌즈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